발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자가 어떻게 발화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벽시는 왜 생겼다? 봤죠? 뭐 이렇게 생겼어. 좀 아이가 어쨌든 잘못하면 운석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한참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운석. 근데 이 벽시가 발화를 한다. 발화가 뭐죠? 발화가 뭐죠? 하면 이제는 이게 나와야지. 뭐다? germination이다. germination. 이게 발화다. 이게 뭐냐? 이 벽시에서 벽시든 어떤 종자든 관계없어요. 이 유건이나 어린 뿌리나 유아가 이 종피 껍질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게 뭐다? 발화다. 이 껍질을 뚫고 뭐지? 하얀 게 나오면 뭐다? 발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벽시는 발화할 때 종자가 몇 개? 종자란다. 뿌리가 몇 개 나오느냐? 몇 개 나올까요? 발화할 때 몇 개 나올까요? 한 개가 요걸 일명 종자에서 나온 뿌리다 해서 뭐란다? 종근입니다. 종근. 됐습니까? 그럼 요한은 사과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한 개지. 당연히 처음에는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요걸 초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온다 해서 초엽. 그 다음에 요 나오다가 약간 스푼 모양이 나옵니다. 초엽하고 제 1엽이 나오죠. 요렇게 1엽 나오고 스푼 모양이, 스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스푼 모양 잎이 나와요. 그 다음 요게 1엽이고 스푼 모양이 2엽,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7엽, 8엽 이렇게 나온다. 이래죠? 잎은 이래 나온다. 그럼 뿌리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종자에서 나온 종자 뿌리가 있었죠? 예, 요걸 종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 뭐처럼 생겼죠? 수염처럼 생겼지. 수염 뿌리. 근데 더 좀 잘 그리면 뭐처럼 생겼다? 왕관이라고 좀 해줘. 뭐?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건이라고 해요. 관건. 왕관이 뭐죠? 크라운이죠? 그래서 크라운, 이렇게 한다. 크라운. 이해됩니까? 그래서 뿌리, 화분과 뿌리는 거의가 머리처럼 생긴 이런 수염 뿌리가 나는데, 수염 뿌리가 납니다. 나다가 형태가 벼 같은 경우에는 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크라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뿌리는 어디까지 분포하느냐? 일반적으로 논토양 같은 경우에는 한 25cm 이내에 거의 90% 이상이 분포합니다. 요즘은 대형 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한 20cm에 95% 거의 100% 거의 분포를 할 정도로 땅속 깊이 못 들어간다. 왜? 대형 기계를 쓰면 이렇게 눌러지죠. 눌러지니까 땅이 어떻게 된다? 아래쪽이 굳어져 있다. 굳어져 있다. 그걸 경반이라고 합니다. 경반. 경반청. 영어로 쓰면 뭐다? 딱딱하다. 영어 뭐죠? 하드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게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 발생한다? 우리나라 1년에 비가 1300mm, 1400mm 오도 지하수가 있다 없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다. 전부 아스팔트, 세면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고 롬바, 산은 뭐 흘러져 내려오니까 롬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 하드펜이 대형 기계로 써서 이 경반층이 딱딱하게 이게 묻어져 있어서 지하수, 땅속으로 물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수가
부족한 물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갱만창이 깨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농법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 지하수 수분을 함량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물 없으면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죠? 아직 잘 모르죠? 3일만 물, 3일이 뭐예요? 하루만 물 한 마시도 아사 상태로 가지고 그죠? 거의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죠? 자, 뿌리는 이렇다. 뿌리에서 흡수하는 게 뭐였다? 뿌리에서 뭘 흡수했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했죠? 근데 사실은 이 잎을 통해서도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해요. 특히 양분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물에 타서 잎에 뿌려줘. 이렇게. 그걸 뭘 한다? 옆면시비 이렇게 부릅니다. 잎. 잎면에 시비란 것은 싸움하는 게 아니고 뭐다? 비료주는 겁니다. 비료주는 거. 비료가 뭐죠? fertilize. 영어로 비료 주는 것 하면 fertiliz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부족한 양분이 뿌리가 제기는 걸 못할 때 이렇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벼 재배할 때는 특히 아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필수 원소가 몇 가지였죠? 응? 손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뭐 하신다? 가마 타고 우리 동네 세스키 시집 온다. 그 다음 미량원소는? 미량원소는? 그것만 까먹어버리면 어떡해. 국영부가 뭐 했다? 철이 들어서 뭐 한다? 망고로 간다 했죠, 그죠? 위에 몇 개? 밑에 몇 개? 합쳐서 몇 개? 16개 돼요. 요게 필수 원소다, 그죠? 근데 벼는 이거 외에도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요게 뭘까요? 이거 없으면 SI는 뭐죠? 규소죠? 산소부터만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규산. 이 규산, 소위 규소 성분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한다? 이 규산질 비료를 막 공급해 준다. 무상으로 해줬다. 4, 5년마다 한 번씩 공급해주고 있죠. 네, 벼재배에 그만큼 필수적이니까. 그럼 벼재배하는데 왜 정부에서 저 비료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 그만큼 벼가 많이 되고이다. 주식이다. 스태플 푸드다. 그죠? 주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벼 생산량을 국민이 필요한 양을 유지 못하면 치멘트를 하는데 그만큼 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주식을. 그래서 이 규산을 공급한다. 자, 종자에서 발화가 되면은 자 뿌리가 나오든지 싹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뿌리를 뭐란다? 종건. 그 다음에 있으면 여러 가지 뿌리가 나온다. 왕관처럼 생겼다. 뭐? 관건. 그죠? 크라운 로드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요 위는 지상부는 처음에 나오는 잎을 뭐란다? 초엽. 그 다음에 일엽. 그 다음에 스푼 모양으로 생긴 이엽. 그 다음 3엽, 4엽 이렇게 나옵니다. 지그재그로. 나머지 이제 새끼 치는 거, 분을 하는 거는 다음에 얘기합니다. 요거는 분할의 특성은 n-3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분할이라고 하면 이 새끼 치는 거죠. 처음에 자 요게 분할이 하나예요. 잎이 2개 이상 있는 거, 작은 잎이든 큰 잎이든. 그 다음 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분할이겠죠. 새끼입니다. 요게 요 개수가 1개, 2개 늘어나는 것은 N-입니다. N은 입수입니다. 엽수.
그럼 입수가 6개다. 아까 6개 했죠? 6개면 분월 수는 몇 개다? 3개다. n이 6이니까 잎이 6개면 n-3이니까 3개는 3개 치면 돼. 이해되죠? 이렇게 분월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분월을 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여기 다시 그립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새끼를 치면 뭘 하느냐? 나중에 이 아래 마디에서 마디가 좀 있죠? 이삭이 이렇게 이삭이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어떠냐? 이렇게 나달 소수라고 합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럼 요걸 더 구체적으로 나달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외형, 내형, 바깥 껍질, 안 껍질 있고 그 안에 현미가 있다 했죠, 그죠? 현미 바깥쪽에는 뭐다? 보분층, 단백질이 많은 층이다. 안에는 전분질이 많다 했죠? 광합성에서 나온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겨. 그럼 이게 새끼를 많이 치면 칠수록 뭐 한다? 이삭수가 많죠? 요거 하나하나를 뭐 한다? 이삭. 요거를, 요 알맹이 하나하나를 나달. 이렇게 부른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새끼를 친다 했는데 실제 잎의 구조는 어떠냐 하면 요렇게 잎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칼 있으면 칼집이 있죠. 칼 보면은 칼집이 있듯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미드리브가 있겠죠. 자, 여기 또 뭐가 있냐? 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솟아져 있다. 그 잎이 그냥 보면 하나인 것 같아도 요게 칼집처럼 딱 둘러싸고 있는 이걸 뭐라 한다? 잎집 이렇게 부릅니다. 잎집. 이거는 잎몸 또는 몸신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딱 귀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딱 귀로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작죠. 지금 크게 그리지만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여비 기자 씁니다. 기자 여비 기자 귀처럼 생긴. 그 다음에 여기에 혀처럼 생겼어요. 요거는 뭐냐? 혀 한자로 혀를 뭐라 합니까? 설하죠? 엽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벼 잎은 크게 뭘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엽이 전 크게 보면은 잎집과 잎몸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구성하는 그죠? 그것이 딱 이렇게 벌어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게 뭐다?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미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충류들 그리고 빗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 있고 딱 막고 있는 게 있다. 뭐다? 엽설이 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뭐다? 벼의 잎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더 자세히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이렇게 있었죠. 이 아래쪽에 마디가 촘촘하게 있어요. 마디가. 근데 위로 가면은 이 마디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실제 키라고 하는 것은 벼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마디 길이가 아니고 이 윗마디 3개에서 5마디의 길이가 뭘 좌우한다? 키를 좌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이삭이 있었죠. 이 이삭은 어디서 왔느냐? 요 아래 마디에서 만들어져서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삭이 만들어지는
원리, 위치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성상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종자에서 아까 싹이 나는 것을 뭐라 했다? 바라라고 했죠? 바라. 여기 있죠? 저면식 바라. 저면식. 발화를 하면은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발화는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발화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조건을 주면은 공부를 하느냐? 어떤 조건을 주면 공부한다? 즐겁게 해주면 공부를 하겠지. 그지? 그죠? 그리고 또 잘 가르쳐야 하겠죠. 그죠? 자, 거기에 포함되는 요건들이 뭐냐? 이 식물에서 발하는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되는 수분. 자, 종자를 이런 통이 있으면 이 통에다가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에 담가 놓으면은 발을 할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숨을 쉬어야 되겠죠? 숨을 쉬어야 된다. 숨 쉰다. 뭐 필요로 합니까? 산소죠. 산소. 워터 또는 모이스처. 자, 워터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요건은 뭐냐?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느냐? 수분, 산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빛도 있어야 되겠죠. 좀 이따 얘기하고.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되는데 저 러시아 겨울에 발화가 됩니까? 일반 종자 안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온도,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줘요. 그래서 발화하는데 가장 낮은 온도를 저온도. 그 다음 발화하는데 가장 잘 되는 온도 최저온도. 발화하는데 가장 높은 온도, 더 이상 되면 발화 안 하는 온도 최고온도. 그래서 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줘야 발화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빛이 있어야 된다. 광이 있어야 된다. 이 광은 땅 속에 있으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그럼 빛이 없어도 발화를 하죠. 그래서 꼭 일반적인 종자는 빛이 없어도 발화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라든지 도라지 이런 작은 종자들 있죠. 소립 종자 이런 것들은 빛이 있어야, 또는 잡초 종자 이런 것들은 빛이 있어야 발화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광발화성 종자 이렇게 합니다. 광발화성. 빛이 있어야 발화하는 것을 광발화성 종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화하는데 필요한 요건 뭐다? 수분, 맨 처음에 산소, 온도,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광발화성 종자는 빛이 있어야 된다. 광이 있어야 된다. 특히 소립 종자들이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 벽시가 벽시를 파종을 했다, 또는 뭐 육묘상조에 기른다 하면은 맨 처음에 이런 발화하는데 적정한 조건들이, 외부적 환경 조건들이 갖춰져 줘야 발화를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썩은 종자 발화됩니까? 안 되죠. 병든 종자 됩니까? 안 되죠.
건실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모든 게 완벽한 종자라야 발화할 내적 요인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엄밀히 들어가면 복잡한 게 있지만 일단 기본 원리는 내적 요건이 만족될 때 이 외부적 환경 조건들이 갖추어져 주면은 발화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자, 발화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뿌리를 뭐라 했다? 종건. 그 다음에 나오는 뿌리들은 관건. 그 지상부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을 초엽, 크레탈. 그 다음에 나오는 잎을 제1엽. 그 다음에 스푼 모양으로 생긴 2엽. 그 다음 3엽, 4엽, 5엽 이렇게 계속 나온다 했죠. 그리고 새끼를 친다 했죠. 분을. 새끼를 친다. 분을이라고 하면 개념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잎을 가져야 뭐다? 분을이다. 새끼다 했죠. 그 분을은 하나의 분을에 일반적으로 이삭을 맺는 것을 분을이라 하는데 이삭을 못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위에 이쪽 마디에서 아래쪽 마디에서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간다. 그죠? 네. 그래서 출수. 이 아까 잎집이 있었죠. 둘러싸고 있는 잎집을 딱 뚫고 이삭이 싹 나오는 것을 뭐라 한다? 출수.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출세 하면은 뭡니까? 세상에 나간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간다. 그 자체가 원래는 출세입니다. 출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잎집을 딱 뚫고 이렇게 이삭이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약간 작은 형태에서 쫙 내미는 것을 출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 개념 이해되죠? 요거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출수를 했어요. 이삭이 잎집이 요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다가 이삭이 이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삭이 아주 작은 형태로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걸 쫙 뚫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크죠. 자, 크다. 요렇게 되는 시기, 요걸 뭐라 한다? 잎집이 요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요게 이삭이 나오는 것을 뭐라 한다? 출수. 머리로 우리가 공을 이렇게 탁 박는 것을 뭐라 한다? 헤딩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헤딩. 헤딩 스테이지. 뭐다? 출수기. 그래서 출수하는 기간을 뭘로 어떻게 나누냐? 출수가 1, 20% 한 전체에서 10% 내지 2%, 20% 됐을 때를 뭐라 한다? 출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 50% 됐을 때를 뭐라 한다? 출수시. 요거는 10에서 20%. 그 다음에 출수기가 있어요. 40에서 50%. 그 다음 세 번째 8, 90% 이상 됐을 때를 이거 타이핑 쳤잖아. 뭐? 수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에서 90%. 이때는 뭐 한다? 요게 헤딩을 하면서 출수가 되면서 뭘 한다? 요게 더 크게 그리면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바깥 껍질, 안 껍질이 있죠? 바깥 껍질, 안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다? 수술이 몇 개 있다? 6개죠? 여기 수술입니다. 그 암술은 요 아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수술이 꽃가루가 쫙 이 암술이 주두지 않는 것을 뭐라 했다? 수분이라 했죠? 그래서 암술 내부 들어가서 극핵하고 조세포 만나서 2번 수정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되나? 자, 요걸 다시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극핵이라고, 요걸 조세포, 반족세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꽃가루가 떨어져서 요거하고 주두를 타고 들어와서 요 극핵하고 결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배유라고, 요거하고 결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배.
그럼 이 배유는 뭐냐? 배유는 여러분들이 밥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뭐? 쌀, 하얀 쌀, 흰 쌀, 전분으로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거는 조세포하고 결합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배가 됩니다. 배. 배. 그럼 이 배는 뭐냐? 나중에 여기 아까 발화를 배웠죠? 종자 발화. 발화할 때 여기 어린 발화할 때 맨 처음에 뿌리나 어린 싹이 나온다 했죠? 요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배예요. 그럼 이 배유 발화할 때 배유가 있어야 됩니까?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이 아닙니까? 필수적이 아닙니다. 배유는 우리가 식량으로, 식용으로 먹지만 이 배는 식용으로 당연히 뭐 필요하지만 여기 발화할 때 이 종자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린 뿌리와 어린 싹이 나옵니다. 이 배는 이 배유 이 부분이죠. 이게 없어도 발화는 합니다. 발화는 합니다. 근데 발화를 해서 자라려고 하면은 뿌리가 좀 많이 나야 되겠죠. 많이 나는 기간 동안에 뭘 한다? 이 위에 배유에 있는 양분을 먹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독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독립이 안 됐죠. 아직까지. 그러면 독립한 상태, 이어서는 지금 독립을 못하고 의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타가 영양 상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가 자립해서 뿌리에서 흡수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단계를 자가 영양 또는 양분 흡수 상태 이렇게 부른다. 타가 자가 이해되죠? 그러면 이 배, 우리가 조세포가 있는 이 배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배 부분을 종자가 되는 시원체라고 합니다. 종자의 시원체. 시원체라고 하면 원시 생명체 이런 뜻입니다. 이 배 안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감 있죠? 감을 먹고 감실을 이렇게 가운데 어금니를 딱 쪼개 보면은 어떤 게 들어있어요? 서품 모양이 있죠? 하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한쪽 부분은 뿌리가 되고 어린 뿌리가 되고 이 부분은 뭐다? 똥잎이 잎이 나오는 어린 잎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이 발화하는 데 필요한 외부적 조건을 주면은 뭘 한다? 어린 뿌리와 어린 잎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게 작물이 자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작물이 크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수정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했죠? 배유가 만들어지는 극핵하고 뭐하고 꽃가루하고 정액하고 결합해서 한번 수정하고 그 다음에 꽃가루하고 이 조세포하고 결합해서 뭐한다? 배를 만들었죠? 그러면 수정을 몇 번 한 거예요? 두 번 했죠? 그래서 중복해서 수정한다 해서 뭘한다? 중복 수정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30초 10